지금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IMF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채권 시장이 굉장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큰 손들한테, 큰 기업들한테 채권 발행을 지금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가 금융채를 발행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조달 자금을 서로 땡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기 예금의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조달금리, 즉 코픽스가 계속 치솟고 있어요. 지금 이제 4%인데 뭐 기준금리 0.25% 더 올리고 이 시중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하면은 이게 4.5% 이상으로 만약 오르게 되면 이게 곧 대출금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게 대출금리인데 대출금리가 지금의 7, 8%에서 이제 8, 9% 심하면은 두 자릿수인 1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에 그칠 것 같지고 않고 내년 중반 이후까지는 계속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기의 자산을 하여튼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를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도 예를 들어서 주식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을 분산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다양화해서 투자를 하고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체자산 투자도 옛날에는 금 일변도였는데 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른 대체자산도 알아보고 또 하나는 이런 분산 투자,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적절한 그 현금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투자분들이 얘기한 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자기 자산의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이제 추천을 해요. 네. 근데 그 현금도 마냥 우리 원화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원화, 달러와 그다음에 재산국 통화 그런 식으로 또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그런 분산 투자가 잘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한미 금리 차가요. 지금 이제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이 정도 간격이 유지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도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타격이 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게 우리 펀더멘털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펀더멘털이 건실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원화 환율이 치솟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아시아존이 특별히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개발도상국들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달러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이제 자금 경색으로 그 외환 위기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 하는 일본이나 중국조차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한 266% 정도 되는데 그게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선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만약 미국처럼 국채를 4% 정도까지 기준금리 근처까지 끌어올린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40조 원에 대한 1년 이자만 한 40조
1조 엔 가까이를 이자로 지급해야 돼. 4%에 대한 이자를. 네. 그런데 일본의 세수 총액이 57조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그렇게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또 진퇴양난에 빠진 거는 지금처럼 무작정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0.2%의 그 YCC를 계속할 수도 없어요. 지금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게 시한부 인생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YCC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한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을 텐데 우리가 바로 하필 일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 비중이 전체 GDP의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키려고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하고 반대로 중국은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우대 대출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65% 정도 되는데 이미 미국의 4%보다 금리가 역전돼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은행 지준율을 낮춤으로써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해서 이제 빈집이 한 1억 채, 미분양이 3천만 채. 또 미분양이 그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자로 대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F 시장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같은 거는 거의 지금 붕괴 상태예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으면서 위안화도 연초에 6.3에서 지금 7.2 근처로 계속 치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양쪽에 낑겨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에 낑겨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원화라는 건 달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 원화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위안화는 정비례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도 같이 약세로 갑니다. 예전에는 달러하고 위안화가 서로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협공을 받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고 위안화는 약세로 가면서 양쪽에 협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위안화보다도 더 약세로 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형국인데 일본은 미국하고의 무제한 통화 수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마지막 무기가 사실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이 홍콩이라는 간접 시장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공개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돈을 빼가고 싶을 적에는 우리 경제가 무역으로 중국 경제하고 완전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한국에서 돈을 먼저 빼갑니다. 하여튼 이런 형국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우리는 크게 죄진 것도 없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세계 무역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국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변해요.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한 3,500조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간은 무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그 자본소득으로 이거를 다 메꿔 나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넘어가는데 미래가 밝지 못해. 그러니까 미래에는 더 큰 경상수지 적자를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필 아시아 존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좀 시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경제 상황들을 관찰해 오시고 연구도 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이 IMF 이후에 최대로 어려운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이 IMF 같은 사태를 다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채권 시장이 지금 자금 경색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문제. 특히 미국의 국제 시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면서 지금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 국채를 많이 있는 나라가 자기 외환시장의 환율 방어를 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시장이 힘들어지고 미국 국채시장이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발행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퍼져서 우리 채권 시장이 자금 경색이 지금 생각보다 심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 기업들은 죄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이제 부도를 낼 수뿐이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요. 상황이. 그래요? 네, 그래서 IMF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한번 사태가 있은 후에 좀 잠잠하니까 또 이거 괜찮은 건가? 주식시장 다시 올라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물밑에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채권 시장은 사실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그 채권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다른 것도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변에 있으니까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좀 분산 투자하고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이렇게 마련하는 그래서 대비하는 게 되게 좋겠네요. 네.